고조리 썰툰. 저는 꿈이 아이돌인데요. 몇 살 때부터 외국에 살아서 힘들었을 때 음악을 듣고 춤을 배우며 힘든 것과 언어를 배우며 받은 스트레스를 떨쳐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돌이란 직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에게도 말 못했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아빠께서 엄마를 설득하셔서 한국에 돌아온 뒤로 보컬 학원도 다니고 코드랑 작사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서 몇몇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그 친구들을 ABC라고 할게요. A랑 B는 제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근데 C는 다른 애들에게 쪼르르 달려가 제 꿈이 아이돌이래. 지가 무슨 코드 낮은 게. 코드 당해서 연예인을 어떻게 하냐? 이러더군요. 사실 전 코가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윗입술이 살짝 튀어나오고 입술이 두꺼워서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상처는 받았지만 다른 애들이 저를 감싸줘서 그리 큰 상처는 안 받았는데 학원쌤께서 땡땡이는 눈도 괜찮고 얼굴도 작은데 코가 그래서 어쩌니? 그러니 공부나 해. 연예인이 뭐야. 너가 공부도 못하는 날라리도 아니고.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그 선생님께서 학교 회장 아이들과 4학년 아이들을 꽉 잡고 있으셔서 그럼 제 소문만 안 좋게 날 것 같아서 가만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쌤께서 제 외모를 비하하는 것까진 참는데 꿈을 비하하는 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후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다시는 제 꿈에 대해서 말도 안 합니다. 역시 제가 코가 낮아서 그런 걸까요? 선생님 말이 사실일까요? 고조리 썰툰. 안녕하세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너무 살기가 싫습니다. 저희 아빠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풍족한 집에서 살면서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성공하기 전부터 항상 절약 정신이 투철하고 기부도 많이 하며 남을 돕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아빠를 보면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빠가 변한 건 1년 전쯤이었습니다. 아빠가 일을 마치시고 집에 친구분들을 데려오셨는데요. 마루에서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얘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마루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친구분들이 강원랜드에서 돈을 쏠쏠하게 땄다고, 소액으로 즐기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빠는 친구분들과 함께 강원랜드로 가셨습니다. 아빠는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라 취미가 없으셔서 소액으로 즐긴다면 아빠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는 단어는 거액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따던 일턴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오셨는데요. 언젠가부터 인상을 찌푸리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마가 말리기 시작하셨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에 말리셨을 때 아빠는 알겠다고 하며 안 가기로 약속했지만 이미 아빠의 마음 한구석에 도박은 아주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빠는 전 재산을 탕진했고 엄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빠와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현재는 아빠에게 집 전기세 낼 돈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서 하루 종일 술만 마시는 백수가 된 아빠. 그런 아빠를 보면서 아빠처럼 살고 싶다라며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집에 돈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조리 썰툰. 영어 과외를 받는 한 학생입니다. 오늘도 다른 날과 같이 영어 과외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지 했는데 몇 분 후에 저와 함께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아이가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길래 선생님도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계셨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택배기사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님이 선생님을 보시더니 갑자기 왜 네가 여기 있냐고 빨리 나가라고 공동 현관문 밖으로 내쫓으신 겁니다. 선생님은 어이가 없으셨죠. 저희 엄마는 쓰레기를 버리러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아이와 선생님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와 보니 선생님이 엄청 화가 나신 채 공동 현관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저희 선생님은 외국인이십니다. 흑인에 살이 좀 있으신데 택배기사님이 그런 외형만 보고는 선생님을 내쫓으신 겁니다. 근데 애초에 택배기사님이 그 선생님이 아파트 주민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선생님이신지 어떻게 아시죠? 인종차별이라고 생각돼서 더 화가 나는데요. 중요한 건 그 택배회사가 어디인지 몰라서 전화도 못하고 화만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CCTV 돌려보고 그 회사 찾아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화하는 게 맞을까요? 괜히 일 키우는 건가, 전화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돌이 썰툰. 서울에 살고 있는 올해 졸업한 14살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이 자꾸 저희 3명 물건을 허락도 없이 막 가져다 쓴 버릇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니까 뭐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꾸 빌려가서는 망가뜨리고 아니라고 우기다가 증거 나오면 미안해, 나중에 틴트 하나 사줄게 라고 맨날 말하고는 정작 틴트는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놀 때 5,000원 들고 오거나 10,000원 들고 와서 5,000원 남겨가야 한다 하고 항상 5,000원 이내로만 썼는데 5,000원을 다 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항상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는 용돈이 없다고 받으면 주겠다고 하길래 걔네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준 적도 있고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갚지 않길래 갚으라고 따졌더니 기억이 안 난다며 갚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길래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알겠다면서 걔랑 멀어지기 전까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4학년들한테 꼽줄 거라고 따라와서 뒤에 서 있으라고 시키면서 가오를 부리고요. 그 외에도 자기 생일 때 애들한테 비싸든 말든 부담을 가질 만한 액수의 화장품을 요구하고는 그래도 애들이 용돈 겨우 모아서 사주니까 몇 번 발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색이 아니었다고 다른 걸로 다시 사오라고 시키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선배들한테 이른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가오를 잡고 다녔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걔랑 다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갚으라고 했더니 알겠다면서 돈을 갚기 싫어서 불러도 무시하고 피해 다녀서 담임선생님께 말하니까 담임쌤이 걔네 반 담임쌤, 교장쌤 등 여기저기에 다 말해서 일이 커지고 결국엔 빌려준 돈의 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걔가 여기저기 가오를 잡고 다녀서 다른 애들도 걔랑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꾀에서 걔는 혼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걔가 저희가 자기를 왕따 시켰다고 소문을 내고 다녀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저희를 안 좋게 보고 저희는 하지도 않은 이상한 소문까지 돌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째려보고 소문은 갈수록 늘어가고 너무 힘듭니다. 계속 이렇게 학부모들 사이에서 욕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소문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고돌이 썰툰. 저희 형은 평소에 화가 많고 계속 자기가 열받은 걸 저에게 풉니다. 평소에 돼지 새끼, 벌레 새끼, 버러지 새끼는 기본이고 새끼 등등 온갖 욕을 하면서 저를 때립니다. 자기가 게임 진 걸 저에게 욕하면서 풀고 자기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서 복수해주면 목덜미 잡고 때리고 언제는 형이 욕해서 화나서 하지 좀 말라고 했더니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이 목을 꽉 세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맞고 싶으셨지만 못 막는 상태라 지금 저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형은 고2인데 진짜 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게임 같이 하다가도 실수하면 바로 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을 쓰레기로 보고 자기가 싫어하는 메뉴를 먹는 사람한테 욕을 하면서 그딴 쓰레기 같은 메뉴를 왜 처먹냐? 라면서 비하합니다. 저에게 패드립만 안 하는 게 다행이지 패드립까지 했으면 전 진짜 나가서 살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가 한 일도 내가 처리해야 하고 내가 한 것을 내가 치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부모도 아니고 형 것도 치워야 되나요? 제가 불을 자주 안 끄고 나오는 습관이 있었어서 형이 자꾸 불 끄라고 해서 고치긴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남이 불 안 끄고 물 안 끄면 계속 비꼬면서 상대를 비하하는데 자기가 안 끈 건 괜찮다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죽을 짓이네요. 그놈 생각엔. 모든 형제들이 싸우고 잘한다고 하지만 전 일방적으로 처맞고 있습니다. 고2면 철든다고 했는데 누가 그딴 소리를 냈나요? 중1 때부터 이랬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을 더 고통받고 형이 독립할 때 자유를 느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나가서 살아야 자유를 느낄까요? 제가 나가는 게 더 저에게 도움이 되나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았는지 누군가를 죽였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원수 같은 사람을 형제로 만났을까요?